안녕하세요. 자기주식 취득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관계에 대해서 판단한 대법원 2021년 7월 29일 선고 2017도 63337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입니다. 원고는 대주주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갑,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을이 주주인 비상장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2년 10월 23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의 결의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자기 주식 취득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날 원고는 주주 전원에게 회사의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이사의 결의사항 중 일부를 누락을 했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원고는 대주주로부터만 자기 주식 10만 주, 즉 이 사건 주식을 11억 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은 신용대출을 받은 차입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일 피고는 원고가 주주들에게 자기 주식 취득 통지를 하면서 이사의 결의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고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는 상법과 시행령에 위반한 거래로서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가 대주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주식 양도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주들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통지 시 이사의 결의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 쟁점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즉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그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주주들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통지 시 이사의 결의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고,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도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상법 341조 1항 2호 등에서 회사가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정한 취지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 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회에서 상법 시행령 10조의 1호 강목이 정한 사항을 결의한 다음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서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등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은 과다한 이익 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은 상증세법이 정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된 점, 원고는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하면서 양도 신청 기간을 명시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날은 양도 신청 기간 다음 날이었던 점, 그리고 주주들의 관계, 주주들이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 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처음부터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배당 가능 이익은 채권자의 책임 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 사항을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 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단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단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 가능 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법 341조 1항 단서는 자기 주식 취득 가액의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기 주식 취득 한도인 배당 가능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평석입니다.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매매가 무효인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3년 5월 9일 선고 2012도 27091 판결은 주식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식 취득이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거래라는 이유로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 양도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이 무효인 경우 법인이 매도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 양도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금이므로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 양도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인의 행위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매매가 유효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년 6월 27일 선고 2016도 49525 판결은 갑 주식회사가 주주인 을 등으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이 지난 후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수의 변경 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을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갑 회사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식 거래는 주식 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구소득세법 시행령 46조 4호에 서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수입 시기가 도래하는 바 갑 회사가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을 등을 배당소득 수입 시기로서 소득의 실현 시기가 되므로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위 소득의 수입 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양도인인 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주식 양도 직후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수인인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고 감자를 하게 되면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주식 양도대금 상당액을 선지급한 결과가 되고 이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과 주주 간 주식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 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주식 발행법인이 주식 소각을 예정한 상태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거래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 거래가 무효인 경우 또는 그 거래가 유효하지만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실무상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상 판결의 의의입니다. 대상 판결은 법인이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 주식 취득 통지를 하였다면 비록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통지에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 양도의 기회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기 주식 취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함으로써 개정상법하에서 자기 주식 취득 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밝혔습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 한도가 되는 배당 가능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 배당 가능 이익은 회사가 단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341조 1항 단서는 자기 주식 취득 가액의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